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의 연금 개혁으로 어르신부터 미래 세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근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4주 동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요즘 연금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예, 바빴습니다. 국감도 그거 중간에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빴습니다. 저희가 연금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4주 동안 4주 동안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최근에 차관님께서 언론사에다가 편지를 쓰셨어요. 아이고. 사실 이렇게 언론사에 편지를 정부 관계자가 보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예, 제가 10월 15일 날 편지를 썼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9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또 다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이 좀 죽고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월 15일 날 제가 장문에 4장의 편지를 썼는데 이게 제가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보면은 연금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대체로 이 연금이라는 어떤 것인지 연금 개혁을 꼭 왜 해드린 것인지 또 지금까지 2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거든요. 좀 과정 중에 있다는 거고 혹시라도 연금 개혁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게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년도가 연금 개혁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정부에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해서 금년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편지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가 명함 드렸는데요. 명함 드렸죠. 여기 명함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연금 개혁에 걸어온 길 꼭 해드린 이유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화면이 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청년 부담 완화, 미래 세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서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에 대한 요게 제가 지난 발표된 PPT거든요. 인셀을 해가지고 미래는 상생연금 추진 계획을 제가 같이 보내드렸더니 각 언론사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뜻밖이다. 이 정부 관료가 이걸 보낸 거 뜻밖이다 했는데 저는 진짜 연금 개혁만 된다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서신을 올렸습니다.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이걸 가지고 좀 많이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이 부채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또 연금 개혁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씀 주신 대로 연금 개혁은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거든요. 우리가 기초연금도 있지만 국민연금 또 퇴직연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이 목표는 그겁니다. 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 연금 개혁이 금년에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정말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3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2번째는 이게 노후소득도 보장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되겠고 마지막은 세대 간의 형평성도 잘 되겠다는 것인데 정말 이 연금 이 개혁이 정말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것이 2003년도 이후에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이 있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처음 단일안이 나왔고 그 뒤에는 뭐 4개도 있었고 뭐 18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야 정부가 지금 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낸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안을 냈기 때문에 꼭 좀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예, 예. 뭐 필요성도 알고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나는 뭐 안 낼래 이런 또 젊은 세대도 사실 있어요. 요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을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은 그 간담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험료를 9%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를 그래가지고 만약 60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고 하게 되면 자기 소득의 40%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소득 대체율 40%, 60세가 가지고 받을 금액이 자기 월급의 40% 받으려고 그러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0이잖아요. 근데 19.7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험료 내는 것은 19%밖에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7%는 돈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147조의 그 적립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연금을 도입한 지가 36년이 됐거든요. 예. 금년에 걷는 보험료는 59조입니다. 예. 나가는 게 39조이니까 20조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점차 많이 받을 거잖아요. 시간이 네. 지남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41년이 되게 되면 이게 최고로 해가지고 1882조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10.7%를 못 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2056년도 되면 기금이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56년이라도 얼마 남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낸 안대로 개혁을 하게 되면 이건 56년이 72년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72년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16년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자동 조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금 저장 안정을 해놨는데 조금 보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애를 안 낳는 것이죠. 그건 그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예. 그건 보험료를 낼 애들이 없다라든지 또 혹시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네. 1988년도 되게 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7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84세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더 받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옛날에 20년 받았으면 지금 30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게 재정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스웨덴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OECD에 38개 나라가 있습니다. 24개 나라가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도입을 해가지고 잘 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수입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이 나간다. 그게 2036년이거든요. 예. 그때를 하게 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지금 상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 규정이 안 맞다.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수주 현상에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또는 이쪽에 있는 뭐 보험료 자동화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 가지 바뀔 변수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변수들을 다 적용을 해서 이것들을 지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연금 우리 개혁에 있어가지고 몇 년도에 그거를 우리가 재정 수치를 하는지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요. 네. 70년 앞을 봅니다. 70년이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보통은 20세에 보통 직장에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그분들이 보통 살 수 있는 것은 70년을 사는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84세가 이 평균 수명이지만 아마도 2090년 되다 보니까 90세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0세가 될 때까지 70년 앞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70년에도 지나고 나서도 최소한 1년치는 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죠? 예. OECD 평균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독특하더라고요. 일본은 100년 후를 받습니다. 100년이요? 100년이요. 예. 100년 후에도 한 달치 줄 수 있는, 1년치 줄 수 있는 그런 연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멀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이 연금 개혁은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장 말씀을 빠를수록 좋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번에 발표하신 연금 개혁안 전에도 사실 2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98년하고 2007년에 있었는데 이 연금 개혁이 그동안은 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 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점차 지남에 따라서 이 보험료 더 많이 내게 돼 있고요. 받는 금액은 많이 받고 있지만 점차 줄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2번의 설계에서 제가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자, 최초 도입하는 것이 98년도, 88년이기 때문에 지금 36년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보험료를 3% 내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3만 원 낸 거예요. 그리고 받는 금액은 70% 받게 되어 있었어요. 70만 원 받는 거거든요. 부쩍 후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후하게 했냐 했더니 처음에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후하게 설계를 했지만 이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보험료도 3%지만 6%, 9% 가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15%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런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갔는데 자, 1차 개혁이 됐습니다. 99년도에 됐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보험료는 9%가 됐었잖아요. 요 소득 대체율을 70%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60으로 내린 겁니다. 예, 이게 1998년, 99년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 개혁이죠. 1차 개혁이 되겠습니다. 8년에 가서 99년 시행이 됐죠.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도 60세에서 65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늘어가서 33년에는 지금 65세가 되고 지금 63세입니다. 5년에 한 세씩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2차 개혁이 되었었는데 이건 2008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보험료는 똑같지만 소득대체 60%에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5년 50%가 떨어졌고요. 떨어진 만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기초노령연금, 지금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크레딧이라고 있잖아요. 군 크레딧도 있고 추상 크레딧도 있는데 이런 크레딧을 도입을 했고요. 도입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보니까 그런 논리가 있었더라고요. 9%인데 이게 너무 낮지 않냐. 사실은 12, 15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9%가 아니고 12.9%를 도입을 하자. 그런 안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 4월 2일이죠. 그때 법안이 4개가 나왔었는데 본회의 통과가 부의가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안은 9%에서 12.9%로 올리고 대체도 좀 더 늦추고 코로나에서는 이건 혜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 50%인데 이게 그 해에 첫 해에 50% 떨어지고 해마다 0.5%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는 42%가 되고 28년 되게 되면 40% 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혁 과정이 쭉 있는데 개혁 과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OECD 평균 보험료가 사실은 42.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좀 보험료는 더 좀 올려줘야 되고 대체율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도입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개혁의 그 과정을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당과 야당이 또 그거와 관련해서 논의를 지금 하면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금 개혁안 정부안의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9월 4일 날 발표를 했었잖아요.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노후소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모수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3%, 4%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율은 42%,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금 수익률이 있는데 1140조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세계 3대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를 올리겠다는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그 보험료는 2%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 기금 소진 시기는 5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조정할지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금이 증감에 따라서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돼가지고 이건 거의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세대 간의 형평성인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좀 차등하게 되겠다. 우리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적은 돈을 내고든 많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최초 도입할 때 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20살 때 들어가게 돼 있는데 30년, 40년간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험료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인상속도를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늦춰주게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 공론화 과정에 있어가지고도 그때 원래 이게 4%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9%, 10% 13%인데 그때는 0.5% 8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는 좀 늦게 때로는 0.5%가 아니고 0.33%씩 올리는 방향, 또 20대는 0.25% 올리는 방안, 그렇게 차등을 두게 돼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게 뭐냐? 2050년도에 그 기금이 지금 적립금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꼭 했던 것이 여기 있던 것처럼 미래 실력을 회복을 해서 국가 지급을 보장해달라. 네. 여기 반드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노후수급 보장 강화합니다. 그래서 출산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네. 출산 같은 경우는 둘째부터 인정해 줘요. 예. 그런데 왜 첫째는 안 해주냐? 첫째도 해주겠다. 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군 같은 18개월 하게 18개월 다, 또 해군 같은 21개월 다 해주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기초연금이 33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것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라도 이게 혹시라도 보게 되면 저희가 기초연금을 전체를 금년도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1,00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럼 70%인 700만 명을 드리게 돼 있는데 예. 이 중에서라도 26년도라도 정말 힘든 어르신들 같은 약 500만 명에 대해서는 먼저 4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마지막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27년에 드리는 방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퇴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을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는 한 달치를 연금을 넣어주게 돼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보게 되면 8.33%거든요. 두 분도 좀 바꾸실 거예요. 내가 안 내지만 사업주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돈이 다 찾아가세요. 언제 찾아가냐면 아이들 집 사줄 때, 결혼비용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20, 30대한테 한참 많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퇴직연금을 나한테 땡겨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재테크책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들이 미래에 대한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우리한테 손을 벌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자하지 말고 연금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이것을 퇴직연금화 해가지고 지금은 찾아가는 비용이 90%입니다. 10%만 지금 연금화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점차 연금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지금 개인연금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점차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들어서 결국은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연금이 밑에 깔리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기본적인 튼튼한 연금을 하고 그 후에 퇴직연금, 그 후에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받던 소득의 70%를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있던 어디 여러 가지 경찰서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사셔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비용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갖추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도 지속 가능성이 좀 들어 있듯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금 개혁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런 연금 개혁이 추진됐을 때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정말 든든해지겠다. 재정이 안정화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대로 1140조의 우리 적립금이 쌓여 있지만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2056년이면 이게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개혁을 통해서 한다고 치면 2072년까지 16년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조정 장치가 또 가동이 되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2088년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첫 번째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역시 그겁니다. 노후소득 보장이죠. 노후에는 정말로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이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24조를 투여해서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한테 돈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우리 저소득 어린들에서 보장을 하고 그 위에 스스로 낸 보험료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 한편으로는 8.34% 내에 있는 퇴직연금 그 위에는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 든든하게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잘 보장해 드리겠다는 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나머지 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하겠다. 그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입니다. 네, 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4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하나 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큰 틀에서 어떤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논의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건 어떤 과제별로 또 세 번째는 세대의 형평성 또 하나는 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국회에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아마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통해서 이것을 열고 논의를 하고 해서 저는 정말 이번 그 정기국회 때 꼭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내년 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가 가장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되겠다. 정부에서는 이 개혁의 골든타임에 최대한 국회가 논의해가지고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안정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첫 번째 시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